작년 수능 문제 37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 일단 우리가 주제와 요지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일단 요걸 전제로 해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우리가 멀리 있는 것, 물론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들 중에 만약 이게 그냥 주제 문제였고 선지에 요 선지들이 주제 문제 선지로 주어졌으면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답으로 고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들을 고르는 것과 그 다음 순서 문제에서 이걸 이제 머릿속으로 스스로 찾아내는 것은 꽤 차이가 있는 일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별개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고를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게 조금의 연습만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죠. 목표와 결함입니다. 즉 원래의 목표는 무엇이었는데 이런 목표였는데 그런데 이러한 결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가면 다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A번이다. 이건 목표에 해당하는 것이다. B를 보자. 이건 분명히 결함에 관한 것이다. C를 보자. 이것도 결함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 이제 이 단계를 건너서 그냥 바로 그냥 순서들을 이게 B 다음에 이렇게 뭐 바로 순서들을 이렇게 찾으려고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중간 과정들을 뛰어넘고 한 번에 가려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시험 시간에 갑자기 이제 한 번에 갈 수도 없고 뭐 여러분들 그러면 시험 시간에 시간 부족한데 언제 이렇게 차근차근히 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 지금 연습을 할 때 차근차근히 하는 연습들을 해야 시험 볼 때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시험 볼 때처럼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것들을 한 번에 빠르게 하려고 하면 그건 영원히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들을 좀 볼 텐데요. 자, 여기 첫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들이 그렇게 쉬운 문장들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는 이 과학 역사가들의 중요한 목적은 분류하고 그리고 깊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 contemporary scientific method or concept입니다. by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이 맨날 문장 구조 강조하는 것이 결국 무엇의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깊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겠어요?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에 대한 지식들을 분명히 해야 하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contemporary, 현재의 과학자들이 과학 연구를 하는 방법과 현재의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확하다고 믿고 있는 개념들,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displaying their evolution, 그 과학적인 방법들의 발전들을 보여주면서, 즉 이랬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전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해서 지금의 모습은 이렇고 지금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를 이제 밝혀서 하려는 목적들. 즉 여러분들이 첫 문장을 읽었을 때 결국 핵심은 contemporary scientific method or concepts, 이게 이 첫 문장의 의미의 핵심이다라는 걸 아셔야죠. 그냥 history, displaying their evolution 이런 식으로 단어 가지고 하면 그러면 과거 역사학자니까 과거의 어떤 발전 단계들을 밝히는 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 그 다음과 이제 이어지지 않고 주제, 즉 이들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현재의 과학의 개념과 방법들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주제 문제에 선지로 주면 이게 대강 그 목표가 뭐 하려고 했다, 프라이머리 고울이란 말이 있었으니까 이거지, 이렇게 정도로 찾는 것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 목표라는 게 무엇이냐, 즉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어지는 것들이 결국 only that, 이것만이, which,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survived, 살아남은 것이에요. in some form in the present, 현재의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은 것, 그것들만이
was considered relevant. 중요한 것이다. 관련이 있는 것이다. 우리 상관없어. 의미 없어. 이런 뜻이죠. 관련이 있다. 즉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야. 자, 그래서 첫 문장에서의 초점, 그리고 이 B번에서 이어지는 요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힌트는 여기 있는 however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내용들을 가장 크게 나누는, 그러나 이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A number of faults, 이렇게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크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B번, 주어진 문장과 B번까지는 현재 과학 역사과학의 과학 역사가들의 목적이 무엇이냐인 것이고, B번에서 이제 그런데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도 이 지분이 이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여기 요 부분들과 그리고 요 부분들이 그 결함이라는 정도,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아차려서는 연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자, 그 부분들을 다시 이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과학 발견들을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 역사학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만들었느냐 물어보도록, whether 이것인지 아닌지 물어보도록, 즉 이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물어보게 만들었다. 즉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입니다. The date of discovery and their discoverer can be identified precisely. 언제 발견했는지, 누가 발견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즉 의문을 품게 하게 되었다인 것이고, 그 내용 같은 결함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발견들은 보이는데 엄청나게 많은 단계들과 많은 발견한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것으로 보여. 즉 한 번에 찾아낸 게 아니라 여러 단계들을 가지고 수많은 과학자들의 여러 단계의 연구에서, 자, 그리고 어떤 페이즈와 어떤 디스커버러냐, none of which, 그런 발견들의 단계와 그런 발견한 사람들 중에 아무도 없어. 뭐 할 수 있는 게 can be identified as definite, 아주 분명한 것으로 드러나게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그들 중에 아무도 없어. 즉 언제 누가 발견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단계에서 발전시킨 것이라 누가 한 것인지 정확하게 드러낼 수 없어. 이게 같은 내용으로 이어져요. 자, 그래서 결함의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 B고, 그리고 B번에서 무슨 이야기들, 그리고 A번의 첫 문장까지 해서 무슨 이야기가 이어지느냐, 발견자가 누군지 불분명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B번과 이제 B번과 그 다음에 A번에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선생님이 칸을 좀 잘못 그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A번의 두 번째 이야기는 그 당시에 이 과학적인 발전들이, 즉 현재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과학적 발견들이 어땠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C 문장을 봅시다. C 문장은 사실 여러분들 뒤에 해석을 보셨겠지만 이 자체로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것만 알 수 있으면 되느냐, 뭐 역시 아니다, 뭐 등등 이렇게 돼서 이것도 여전히 즉 현재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즉 여기 트래디셔널 뷰라는 건 주어진 문장에 있는 이것이에요. 현재 의미가 있는 것들만이 중요합니다 라는 요 이야기들이야. 이것들의 결함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만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의 과정들, 즉 주어진 문장과 B번의 첫 문장에서는 지금 이렇다, 그 다음에 B번의 두 번째 문장에서 그런데 이게 결함이 있다, 어떻게 되느냐, 정확하게 알아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B에서 A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C의 내용도 분명히 이 뒤에 이어져야 할 뭔가 결함에 관한 이야기니까 C가 A보다 뒤에 와야 하는 것, 이건 뭐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보자면, 그러면 결국 이 문제에서 제일 까다롭다라고 하는 부분들, 즉 실력에 의해서 까다롭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입니다. 주어진 문장들의 의미들, 그 다음에 이 B의
처음 두 문장의 의미들이 같은 이야기다를 읽어낼 수 있는 문장 독해 실력과 B번의 두 번째 문장과 A번의 첫 번째 문장이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읽어내는 그 실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문제들을 접근할 때 계속해서 그냥 문단 첫머리에 있는 그런 작은 힌트들, 뭐 이런 this, 그 다음에 nor, 뭐 이런 눈에 띄는 요 힌트 가지고 이거 뒤에 어때 이렇게 되면 어때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그런 좋지 못한 접근 방법들이 또 이제 작지만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힌트가 되는 것들을 골라 놓았는데요. 아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과정들이 결국 이런 힌트가 되는 것들을 제대로 잘 활용을 했는지, 다 활용을 했는지 확인해 보자 인 것이고, 여기서 작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아까 제일 중요한 힌트가 이거라고 했었죠. 이 중간에 있는, 즉 단락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이런 힌트들이 실제로는 더 중요한 어마어마한 역할들을 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잘 활용들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시한 것과 선생님이 골라놓은 것과 그리고 특히 문장 중간에, 단락 중간에 선생님이 표시해 놓은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것인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첫 문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뒤에 있는 해설과 좀 꼼꼼하게 보면서 여러분들 여기에 시간들을 좀 써서,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대비를 하고 또 시험 전까지 시험 대비를 위해서 실력을 늘리려야 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들, 그것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 활용들을 합시다.